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간단한 저녁 거리를 사려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 갔다면 이 과정은 물론 쉽고 빠른 과정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두 아이와 함께 슈퍼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들을 빠르게 카트에 담고 계산을 하려고 아이들을 찾을 때면 꼭 한 명은 저쪽 어딘가 선반의 앞에 서서 엄마!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보면 일주일이면 실증나하거나 망가질 정말 어설픈 모양의 장난감을 아이가 가리키고 있죠. 순간 또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절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오늘 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아이는 우리의 말을 쉽게 듣지 않죠.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한 아이가 엄마 이번 한 번만요 제발 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순간 돌변을 합니다. 마트 한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거나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그저 간단한 물건을 구입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는 마트 안 세 번째 통로에서 이상한 장난감 때문에 아이와 다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마트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우리가 6살 아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부모님과 수없이 많은 상점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쇼핑카트를 끌고 우리 눈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물건들을 카트에 담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는 어떤 책상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낯선 아줌마 아저씨와 대화를 짧게 나누고는 엄마나 아빠가 카드를 딱 드리면 그 카트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다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저 마법의 카드를 찍기만 하면 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몇 가지도 당연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전에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아이들이 경험한 바로는 마법의 카드, 마법의 지갑만 있다면 물건들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지 않는 이유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이 돈이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또한 예를 들어 간식을 사고 피아노나 태권도 학원 등에 쓸 돈을 구하는 방법이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도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돈이 없는 한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이 보이는 시점에서는 돈이 유한하고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절충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듣는 모든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이야기, 그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돈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용돈을 주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버릇없이 만들고 특권의식을 갖도록 하게 될 수 있어요. 올바른 용돈이 귀중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용돈을 성인이 돼서 진짜 세상에 나가기 전 진정한 돈의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한된
적당한 금액을 줄 때만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면서 현금을 한 뭉치씩 탁 건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제력과 절약을 절대 가르칠 수는 없겠죠. 또한 아이들이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마다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돈을 주기 시작하기 좋은 나이와 금액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용돈을 주게 된다면 너희들이 어떤 물건을 용돈으로 구매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엄마 아빠는 더 이상 그것을 사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면 아이들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예산을 잡는 것, 저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6살짜리 아이와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 마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엄마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라는 아이의 물음에 안 돼 라는 말 대신 이제 우리는 네 용돈으로 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재미있어요. 물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바라보고요. 가격을 체크하고 이것을 사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난번에 내가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맞나?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 돈을 쓸 만큼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와 불필요한 에너지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 스스로도 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맞닿을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아이가 유심히 본 다음에도 물건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세 실증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겠죠. 어쩌면 이 장난감을 살 돈으로 다음에 더 좋은 장난감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스스로 내린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결정은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다음에는 용돈을 시작하면 좋을 시기와 용돈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